냉전 체제 분위기 속에서 실제 열전. 열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냉전 체제 하에서 실제 열전,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도 포함돼요. 자, 냉전 체제 하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열전이 무엇이 있는지 4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리가 공부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앞에서 배웠던 거 조금 떠올리셔야 돼요. 자, 봐봐. 국민당은 자본주의 정치 세력이야. 공산당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 정치 세력이야. 중국 안에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있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있어요. 근데 장제스가 공산당을 극혐하는 사람이죠. 과거에 중국 땅에서 국민당 세력이 엄청 강했을 때, 공산당이 힘이 없었을 때 장제스가 공산당 탄압을 되게 심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막 탄압해가지고 마오쩌둥이 장제스의 탄압을 피해서 가만두지 않겠어. 15,000km를 공산당 세력을 이끌고 떠나는 공산당 대장정을 펼치고 막 그랬다 그랬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국민당이 사실은 중국의 농민과 같은 백성들한테 몹쓸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국민당에 대한 백성들의 신임, 국민들의 신임은 떨어지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농민들은 공산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겠다 막 이래버리니까 당연히 가난한 농민들로서는 공산당을 지원할 수밖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국민당 세력과 공산당 세력 사이에 중국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전쟁, 국공내전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선생님이 앞에서 밑밥 깔아드렸죠. 공산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랬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럼 중국은 무슨 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즉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탄생한 나라가 1949년에 만들어진 중화인민공화국이야. 워낙 중국 자체가 지금은 막 뭐 자본주의 경제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개방을 조금 많이 했을 뿐이야. 자, 그렇다면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세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죠? 타이완이라고 하는 섬으로 쫓겨가죠. 타이완 섬으로 쫓겨가서 이들이 만든 국가가 대만인데 중국에서는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지금도. 중국의 일부 지역이다라고 간주하고 있죠. 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냉전 체제 하에 일어난 열전이죠.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싸운 거니까. 자, 이번에는 한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사 할 때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만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무시무시한 전쟁, 6.25 전쟁 딱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냉전 체제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야.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본에게 36년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꿈에 그리던 광복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막 미국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소련도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반도를 서로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욕심을 부리면서 미국, 소련이 대립했고 결국 남한하고 북한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도 이 냉전 때문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기습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남쪽을 침략하면서 뭐가 터진 거야? 우리 민족끼리의 비극, 6.25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무엇이다? 바로 냉전 체제 속에서 일어났던 열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6.25 전쟁은 여러분 우리 민족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국제전이었습니다. 일단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중국하고 소련이 막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였던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국제연합군이 지원을 했고요. 여러 나라가 전쟁에 다 참전한 거예요. 국제전의 성격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베트남, 동남아시아 국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었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힘들게 독립합니다. 프랑스가 독립을 안 시켜주려고 했거든요. 베트남이 프랑스랑 전쟁을 해서 어렵게 독립을 쟁취했는데 베트남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치열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베트남이 길쭉하게 생겼잖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참고로 북베트남이 공산주의, 남베트남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본주의 세력이었는데요. 이들의 대립이 점점점 치열해지더니 결국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죠.
1964년에 시작돼서 약 10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는데 이 전쟁이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선 굉장히 치욕적인 전쟁이야.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거나 지원군을 보냈던 수많은 전쟁 중에 유일하게 미국이 패배한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자, 여기서 딱 나오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북베트남이었고 그래서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